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남편도 약사입니다. 저와 남편이 약사 부부로서 서로 각기 다른 약국을 운영을 해오다가 얼마 전에 통합해서 좀 더 큰 대형 약국을 함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착실하고 약사로서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죠. 매일매일을 약국 일에만 매달려 있어도 남들처럼 여행을 다닌다거나 취미생활도 가지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뚜렷한 취미생활을 따로 하지를 않고 밤낮으로 약국에만 매달려 지냈지만 선후배 관계에서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탓에 잘 나가는 준종합병원과 치과와 피부과 병원이 입주한 건물 아래층에 입점할 수가 있었어요. 각자 운영하던 약국을 합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좀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와서 큰 약국으로 성장을 시킬 때까지 저와 남편은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저희들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참 대견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와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세상에 너네들끼리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잘해 나가냐? 며느리가 복덩이가 들어왔나 보다. 내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약국도 더 잘 되고 돈도 잘 버니 말이다. 시어머니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들보다도 며느린 저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시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잘나서 잘 산다고들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잘 사는 집에서 곱게 자라니까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와서 내가 해준 것도 없어서 미안하다 라고 하셨어요. 늘 시어머니는 남편이 약국을 차릴 때도 10원짜리 하나도 보태준 것이 없어서 항상 미안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동안 저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으면서 그래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는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아버님이 한때는 건축업으로 돈을 꽤 버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 좋은 일들은 연타로 생긴다더니 딱 그 짝이었다고 했습니다. 불의 사고로 인해서 보상금으로 돈을 많이 날렸는데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새벽에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그동안 아버님의 그늘 밑에서만 살아오셨던 시어머니가 마음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하늘나라로 간 아버님을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생전에 해보지도 않던 식단 일까지 하시게 되었대요. 여리디 여리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당장에 아들 둘을 키우려니까 처음에는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남편은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린 여동생도 잘 챙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남편의 형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하필 그때가 아주버니에게는 사춘기 때여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기존에 살던 아파트 관리비도 내기가 힘들어서 팔고 작은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도 시어머니는 학원은 꼭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학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학원을 그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웬만큼 잘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니는 늘 불만투성했다. 시어머니가 준 학원비로 학원은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밥 먹듯 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러셨대요. 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며 자책을 하곤 하셨대요. 한 배에서 나온 같은 자식이었지만 아주버니는 장남이면서도 자기밖에 몰랐고 남편은 착한 아들로 잘 자라주었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주버니도 지금의 형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지만 돈 한 푼도 쥐어주지 못한 시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난 것 같았죠. 남편 말에 의하면 아주버니는 늘 시어머니께 다른 집들처럼 공부 뒷바라지를 차례로 해주지 않아서 자기가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힘들게 벌어먹고 산다고 불만을 하곤 했대요.
특히나 남편이 약사가 된 후로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고 했어요. 아주버니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더 아끼고 편애를 한다면서 몰래 뒷돈을 대주는 것 아니냐며 다그치기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니와 형님과는 가깝게 지내는 편은 못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아주버니와 형님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이 무심한 아주버니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려치면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도 네 형이다. 형이 잘 되었으면 자기 식구들은 모른 체 하겠니? 자기도 살기가 팍팍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너는 행여라도 네 형 앞에서 지금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니? 그래도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인 남편이 있었으니 아주버니가 시어머니께 무심하게 대해도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시어머니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전에 시어머니를 뵈러 오지도 않던 아주버니와 형님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날이면 날마다 시어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는 반가운 일이었죠. 그러는 아주버니를 가리켜서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그러셨어요. 거봐라. 그래도 성민이가 본성이 착한 애다. 성민이도 나이가 들다 보니 철이 든 게야. 라며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그러셨어요. 세상에 살다가 별일을 다 보겠다. 내가 혼자서 외롭게 사는 것을 못 본다면서 함께 살자고 했어. 성민이가 속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애였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성민이를 많이 오해하고 걱정했지 뭐냐. 자기가 장남이라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한평생 잘 살 거라고 하더라. 남편의 시어머니 그 말에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진짜로 형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네 형을 나쁘게만 보려고 하지 마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요새 세상에 시어머니와 산다고 하는 자식이나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뿌듯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와 함께 사시게 되었어요. 아주버니 집은 임대주 공이었는데 아주 작은 평형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의 시어머니와의 합박 결정이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럴 리는 없었어요. 겨우 시어머니와 합가한 지 몇 달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작 몇 달이라니 우습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이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웬 뜬금없이 요양원일까? 했어요. 어머니가 왜 거기 계세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니? 내가 여기 온 지 좀 되었다만 도저히 못 있겠다. 명민이한테 미안하다만 같이 와서 나 좀 여기에서 데려가 주면 안 되겠냐? 기가 막혔어요. 뜬금없이 요양원에서 계셨다니요. 긴 한숨만 쉬시고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제가 영문을 몰라서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아주 차갑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을 해서 놀랐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알겠나? 우리 집이 불편하시길래 요양원을 알아다 봐 드렸더니 가시겠다고 해서 보내드렸지 뭔가. 네? 아니 어머니 나이도 젊으신데 벌써 요양원이라뇨. 무슨 소리세요?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가?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자마자 동서한테 전화를 한 것을 보니까 대놓고 동서네한테 간다고는 말은 못하시고 요양원에서 동서가 데려가 주기를 바란 눈치네. 네? 그럼 어머니가 일부러 요양원에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면 뭐겠는가? 큰아들네 집에 막상 와서 보니까 사는 것도 구질구질하고 그러니까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 동서네 집에 가시고 싶으신 거지. 동서네 집은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고 좋지 않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찰 때 그러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세요?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왜 형님과 함께 산다고 조화를 하셨을까요? 난 모르는 일이니까 어머니 일로 다시는 전하지 말게.
라고 하며 끊었어요. 남편이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요양원으로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얘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아주버니와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일 거라고 믿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주버니가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그 오래된 허름한 집을 팔자고 했을 때는 반대하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가 오래된 구시가지라서 재건축 바람이 일고 있어서 슬슬 땅값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충분히 설명도 해주었는데도 막무가내로 언제까지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리겠냐면서 팔자고 보채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꼭 돈을 투자해서 굴려야 할 때가 있다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이자를 쳐서 꼭 갚아드릴 테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돈을 저에게 다 주세요. 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며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내가 돈 있었으면 너희들 한 푼이라도 안 도와줬겠냐? 그러자 시어머니의 큰 며느리인 형님이 나서서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괜히 이러겠어요? 어머니한테 돈이 있는 거 다 알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돈을 잘 불려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맡기세요. 라며 끝까지 달라고 하더라네요. 그래서 답답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통장 가방에서 통장들을 다 펼쳐서 보여줬대요. 요거 봐라. 이거 다 뺏쓰고 잔액도 없는 거다. 그리고 이건 명민이 처가 용돈을 준 거 여기에다 모아놓은 것 뿐이다. 내가 왜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하겠냐?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 그러자 아주버니와 형님의 낯빛이 싹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시어머니께 그러더래요. 어머니, 해도 너무하시네요. 남들은 전부 다 부모 도움을 받아서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한다고 난리던데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드세요? 장남이라서 어머니도 모시고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도 성인을 보이셔야죠. 아주버니도 옆에서 덩달아서 한마디를 하더래요. 엄마가 이제껏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돈 꽁꽁 숨겨놨다가 명민이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명민이만 이뻐하잖아요. 엄마 모시고 사는 장남은 사람도 아니에요? 라며 시어머니를 둘이서 다그치는데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러자 형님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저희한테 돈을 주기가 싫어서 돈이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앞전에 막내 이모님하고 통화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땅을 샀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알고 봤더니 형님이 우연하게도 시어머니와 막내 이모님과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고서 숨겨놓은 돈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너희 막내 이모가 하도 내가 돈도 없이 혼자 산다고 불쌍하게 생각하길래 그냥 거짓말로 좀 보태서 말한 것뿐이다. 돈이 있다고 해야 걱정을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행여라도 네 이모가 너희들한테 모셔라 마라 할까 봐서 그랬어. 아주버니와 형님과 함께 사는 몇 달 동안은 엄청 바늘방석 같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바라고 모시고 살겠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도 못 팔게 했으니 엄청 눈치가 보이더랍니다. 자식이 아니라 상전이 따로 없었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더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함께 산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도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시어머니에게 몇 푼 되지도 않는 허름한 집 한 채 말고는 따로 돈이 없다고 판단을 한 아주버니와 형님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내일 저희와 함께 가볼 데가 있어요. 어디를 말이냐? 네, 가보시면 알아요. 내일 가서 말씀드릴게요. 푹 쉬시다가 오실 테니까 어머니 옷이랑 다 챙기세요. 웬일로 함께 놀러 가자고 했는지 내심 기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요양원이더랍니다. 하지만 싫다고 하지를 못하셨대요. 차라리 큰아들네 집에서 사느니 이곳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어찌됐든 큰아들과는 살고 싶지 않으셨대요. 시어머니만 훌쩍 남겨두고 냉정하게 아주버니와 형님이 떠나갔는데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대요. 내가 왜 멀쩡한 내 집을 놔두고서 이렇게 시골 골짜기에 있는 요양원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 할 참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긋고 말리셨어요.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잘된 일이다. 나도 생각해둔 것이 있으니 냅둬라. 내 집에 돌아가면 그만이다. 나를 데려다주고 너희들은 그냥 모른 척해라. 하지만 저와 남편은 심신이 고단하신 시어머니를 혼자 기식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당분간 계세요. 가시더라도 어머니 집을 손 좀 봐야 하잖아요. 싫다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주버니 형님한테 버림받은 시어머니를 불쌍해서 홀로 계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부동산 업자한테 말해놨다. 사실은 네 아버지 봉금이랑 네 아버지가 앞으로 땅을 사둔 것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 땅이 엄청 올랐다고 해서 팔아달라고 했다. 명민이 너한테 연락이 갈 거다. 난 필요가 없으니 네 앞으로 해놓아라. 그 돈으로 내가 살 아파트를 네 명의로 해서 사두거라. 난 거기서 나 혼자 살란다. 너희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살 테니까 걱정 마라.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돈과 땅도 있으시면서도 아주버니 형님의 집요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놀라웠어요. 시어머니는 또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던 집을 손보려거나 개축하려거나 할 생각은 하지 마라. 곧 재건축을 할 테니까 너희들 명의로 넘겨줄 테니까 잘 갖고 있도록 해라. 나한테 큰아들은 없다. 부모를 요양원에다 버렸으니 나도 자식은 없다 셈을 치는 거다. 앞으로 그쪽에다 연락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아주버니 형님에게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돈도 없는 시어머니를 돈이 있는 줄 알고 모실 뻔해서 큰일 날 뻔했다며 형님과 아주버니는 아무 말도 없는 시어머니와 저와 남편의 반응에 대해서 의아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저희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본 형님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저와 남편과 친척분들을 모시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신 시어머니의 집들이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새 집으로 이사하신 기념 파티를 했어요. 라고 씌워져 있었어요. 아주버니도 그 사진을 보더니 놀랐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명민아,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들 그게 다 뭐냐? 뭘 말하는 거야? 나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 라고 끊었더니 빛의 속도로 약국으로 달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형님과 아주버니는 다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보험금과 땅을 팔아서 남편 명의로 새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혼자 사시게 되었고 그래서 집들이를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던 그 허름한 집도 남편 명의로 넘겨주셨고 그것도 곧 재건축 바람에 로또 맞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것뿐인가요? 돈이 탐이 나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던 것과 더 이상 시어머니가 쓸모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요양원에 버렸던 큰아들을 버렸다고 했다는 말씀도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형, 그리고 형수님은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형과 형수님이 먼저 엄마를 버렸으니까 할 말은 없겠죠. 아주버니와 형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러더라고요. 거봐, 엄마는 너만 이뻐했어. 나한테는 땡전 한 푼도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너야 막말로 돈을 쓸어 담고 살고 있는데 나만큼이나 돈이 절실하냐? 너만간이냐? 없는 자식한테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역시 부끄러운 줄도 모른 아주버니다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형, 참 답답하다. 그럼 엄마 모시고 가서 잘 모셨으면 그것 다 형한테 줬을 거 아니야. 엄마도 그러셨어.
일부러 말을 해주지 않고 숨긴 이유는 되도록이면 형한테 주려고 했다고 하셨어. 형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사람답게 살면 그거 다 주려고 숨긴 거라고 했어. 그래서 형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도 따라 나선 거래. 형이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복을 걷어찬 거지. 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니와 형님은 얼굴이 샛노래졌어요. 그때서야 아주버니와 형님은 저와 남편에게 살살거리며 부탁을 했어요. 엄마한테 말 잘 전해줘. 내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해드려. 꼭 만나 뵙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이야. 형님도 제 손을 잡으며 애원을 했어요. 통서, 내가 그동안 동서한테나 어머니한테 무심했어. 내가 잘못했어. 사는 것이 뭔지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동서는 이렇게 잘 살아서 그런 거 모를 거야. 나처럼 힘들어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어머니한테 말 좀 잘 해줘. 응?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만 다 줬을 리가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눈치였어요. 참 안 됐더라고요. 이제서 뒷북 치면 뭐합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은 아직 완강히 아주버니와 형님을 버렸는데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참 헛수고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았어요. 줘봤자 고마운 줄 알긴 하나 그것을 토대로 자산을 불려나갈 줄 알긴 하나 시어머니한테 돈이 쓸 때만 잘하는 자식이니 끝까지 주지 않고 쥐고 있어야 아주버니와 형님이 시어머니께 잘하겠죠. 어찌됐든 시어머니는 이번 일로 아주버니와 형님에게서 정을 떼신 것 같았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사죄한다면서 가끔씩 약국을 찾아와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을 묻곤 해왔지만 저 남편은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아직 진심 어린 반성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저 시어머니가 설마 하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남편에게 다 줬겠냐 싶어서 시어머니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저의 눈치를 살피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사들고 오곤 하네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줄도 모르는 형님과 아주버니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참교육은 아주버니와 형님과 손절하는 것이었어요. 그 교훈을 깨달아서 아주버니와 형님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